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러시아 그리고 원유와 원자재 이 2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Russian commanders have orders to proceed with invasion. 러시아의 군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입니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침공을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을 실제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공격 위치에 점점 더 가까이 이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상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작전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보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미국의 판단이 연이어 공개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이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CBS에서 인터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은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하기로 한 결정이 진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행보들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다른 블룸버그의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8일이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믿을 만한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전했죠.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없고 미국의 태도를 히스테리라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가 철수하기는커녕 국경지대에 군대를 계속 증원해 최대 19만 명에 달한다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침공 결정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분위기라고 블룸버그가 함께 이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의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에 총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했던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려는 힘이 연초 예상보다 강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했던 정부죠. 그런데 최근에는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의 정세 불안이 심화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과는 비교하면 경고 수위가 한층 높은 셈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는 수입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4.1% 상승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0% 급등한 수치입니다. 수입 물가를 이같이 높게 끌어올린 주된 원인은 원자재값 폭등입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 급등은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죠. 이런 분위기는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부터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글로벌 유가 상승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상승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증시는 물론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오르내리는데도 우크라이나 정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칫 국제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우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내죠. 수입 물가 상승을 촉발해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있을 수 있고요. 아울러 무역 수지 적자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환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 일부가 좌초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입장이 팽팽해서 단기간 내 리스크 해소가 어렵고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이렌텍에 대해서 전자담배 3,700억 원 수주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경쟁사 22년도 전자담배 매출액이 약 2,7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렌텍은 약 3,70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이 외에도 배터리 팩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비 기업 가치가 낮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 정책을 감안했을 때 수주 금액의 90% 이상을 연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고객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해외 판로를 확대 중입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배터리 팩입니다. 이렌텍은 올해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가정용 ESS 배터리 팩 사업까지 해도 약 7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국내 대형 전기전자 기업 엘사와 협력하면서 북미와 유럽향으로 판매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26,700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B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4분기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외국인 카지노 방문객 부재 상황 속에서도 BEP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체력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중국인 VIP 게이밍 수요 회복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카오 카지노법 개정안 초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우호적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VIP 비중이 높아서 이 중국인 VIP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놨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카지노 광고가 자유롭고요. 일본의 복합 리조트는 2027년경 오픈 예정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2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TB 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시즌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지속되면서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2월 초 브라질에 400만 명의 진단 치약을 수출 완료했고요. 시약뿐 아니라 이 장비 수요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질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외 매출 성장도 함께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 PCR과 유사한 정확도로 30분에서 1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파스트 PCR의 제품 출시로 신속 진단키트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콘서트, 학교, 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8만 원 유지했습니다. 네, 신규 리포트 미리 체크해 보시면서 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급탑 5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죠. 이번 주 증시 역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전거래일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 가능성에 분위기가 반전되었지만 주말 사이에 바이든의 러시아 전쟁 가능성 언급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수급 상황 바탕으로 내일 시장도 함께 대비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나금융지주를 8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는 크래프톤 있습니다. 3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 2위는 SK아이테크놀로지가 순위를 메웠고요. 1위는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2위 SK아이테크놀로지는 3% 넘게 올랐죠. 분리막 중장기 수급 구조가 우호적일 것이란 JP모건의 전망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JP모건은 지난 산업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분리막 업계에서 나타나는 제품 가격이나 움직임은 시장 내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수급 구조는 업계에 우호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연준이 본격적인 통화 긴축 기조를 보이고 있죠. 최근 시장 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렸고요. 5위에 하나금융지주에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함께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로보로보가 5위입니다. 4위에는 파인테크닉스 있습니다. 3위는 카카오게임즈고요. 2위에는 SM 담겼습니다. 그리고 심택이 1위에 올랐네요. 1위의 심택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2022년 연간이익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매수세가 몰렸고요.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의 선제적 투자로 가치평가의 리레이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 5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5위입니다. 4위 한국전력 자리했습니다. 3위는 롯데케미칼이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HMM,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담겼습니다.
2위 HMM은 지난해 매출 절반 이상을 영업이익으로 남기며 사상 최고치의 수익성을 과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운임료가 크게 급등해서인데요. 사실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은 지난 9년간의 전체 영업 손실을 한 번에 털어버릴 만한 규모입니다. 올해 경영 상황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운임료의 주요 지표 중 하나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여전히 4,900에서 5,000대를 유지 중입니다. 미국의 항만 적체 현상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HMM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4위의 한국전력이 89메가와트 규모의 미국 태양광 발전소 인수를 추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한전의 단독으로 지분 100%의 인수 방안이 거론되는 중이고요.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이 발전소는 한전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수한 곳이 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5위입니다. 4위는 SFA가 있습니다. 3위는 LNF 담겼고요. 그리고 심텍과 클래시스가 매수세 받으면서 1, 2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죠. 클래시스가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울트라 포머 3가 해외 각국에서 인지도를 높여 꾸준히 판매 증가를 유지했는데요. 슈링크의 글로벌 누적 판매 수가 또 무려 9,000대를 돌파했고요.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관이 관심을 보인 건 5위의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죠. OCN의 또 새 드라마가 우월한 하루의 소식에 투자자들이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시장 흐름 체크해보는 수급탑5였습니다. 네, 골드웨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중국인의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면서 롯데 관광개발을 소개했고요.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또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17,900원,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반도체 패키징 회사입니다. 해성 DS를 뽑았고요. 이 기업은 패키지 기판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공급 중입니다. 전날 종가는 51,100원이고요. 목표가는 56,000원 제시했습니다. 한견수 매니저는 국내 대표 2차 전지 셀 기업입니다. 삼성 SDI를 보고 있고요. 깊은 조정으로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55만 5천 원, 목표가는 75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는 리비안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에코캡 소개했고요. 미국의 완성차, 전기차 회사 등의 또 납품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종가는 9,770원,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정석일 매니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YG 플러스를 준비했고요. 이 기업은 제페토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최근에 또 네이버가 제페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가는 7,040원, 목표가는 8,000원 제시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배터리 화재를 막아주는 첨가제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캠트로스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은 3공장 완공 비용의 선반영으로 실적이 우상향 중입니다. 종가는 1,200원, 목표가는 11,800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지분인식 모듈 회사입니다. 드림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기존 전자제품 모듈 수요도 함께 성장세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가는 1,900원, 목표가는 12,200원입니다. 신광서 매니저는 곡물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를 뽑았습니다. 푸드웰이고요. 이 기업은 8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수급적으로도 좋다고 메리트를 부각했습니다. 종가는 6,950원,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종목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박진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얼굴이 더 활짝 펴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먼저 수익난 종목들부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과도 엮여 있고 또 원전이랑도 엮여 있는 우진이 저희 8% 수익을 달성했거든요. 차트 보면서 저희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8%나 났나요? 네. 추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들고 났는데 운봉 하나 나왔는데 그리고 다음 종목 리뷰는
리오프닝 안에 엮여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적자 속에서도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네. 바로 천국이라고 불리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죠. 파라다이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리오프닝 수혜주 안에서도 파라다이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요새 또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도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 열어볼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주기다 폐배터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한번 그쪽 키워드를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그리고 폐배터리인데 네. 저는 여기서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폐기물이 증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했는데 폐기물이 건설 폐기물도 있지만 네. 예, 자동차 폐기물도 있잖아요. 폐차. 네. 예, 지금 내연 기관차들도 폐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탄소 배출 배기가스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전기차도 계속적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폐 배터리 기술 가지고 그 폐기물 기술 가지고 폐 배터리 쪽으로 기술까지 같이 겸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하나 사업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있고 수익성이 좋은데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게 다른 기술이 아니라 하나는 건설적이고 하나는 자동차 폐 배터리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의 기술로 두 가지 섹터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오늘의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선 ENT라는 좋은 종목입니다. 네, 본업 그리고 자회사까지 탄탄한 회사입니다. 인선이엔트 현재가 만나러 가보겠고요. 투자 포인트 함께 하시죠. 인선이엔트 현재 0.46% 상승하고 있습니다. 18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인선이엔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익은 어디까지 또 볼 수 네, 있을까요?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는 종목은 오늘은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조전 준비했고요. 기대가 됩니다. 신속 진단 키트를 이제 RDT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1위 기업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 신속 진단 키트가 키워드입니다. 이번에 또 정부가 매주 충분한 검사 키트 물량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네. 하면서 네.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또 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수젠텍이나 휴마시스나 다들 이제 많은 시세를 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자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항원 신속 진단 키트. 집에서 하는 진단 키트. 바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기에 자회사가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국하고 편의점하고 동네원에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요. 일단 자가 진단 키트로 한번 검사를 하고 맞아요. 퇴근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루 보통 2번 정도 합니다. 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몇 천만 학교에다가 막 다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적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네, 올해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오늘의 종목 함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속 진단 키트 RDT의 세계 1위 기업인 말라리아 관련해서 엑세스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주 만에 또 2배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엑세스 바이오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 만나러 가보겠고요. 현재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1.65% 상승하고 있습니다. 18,5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목소리에서 힘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또 자신이 있으시니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짚어보면 될까요? 네, 목표가는요. 제가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만나보셨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